증명 기초 수업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수업의 어떤 성격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증명 기초 수업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되게 개설이 되는 수업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수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이 교육을 사실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교육을 받았더라면 훨씬 더 어떤 부드럽게 안착할 수 있었으리라고 지금은 사실 여겨지는데 어떤 성격인지는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서 그 좀 와닿는 면도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격입니다. 보통 이제 대학교 이공계 쪽에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불필요하신 분들은 다 일단 응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공계 쪽에 진학을 하면 어떤 비단 수학과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뭐 통계, 온갖 이제 자연과학, 뭐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컴퓨터 공학,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학교 1, 2학년 때 어떤 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공부를 하냐면 미적분학과 서양대 수학을 적어도 졸업 필수 과목으로 보통 되게 늦게 듣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경우는 거기서 좀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또 얻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수학을 좀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좀 보통 이제 발을 어디로 들이냐면 되게 이제 해석학개론이라는 과목에 발을 들여요. 그러면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다 아는 미분이고 내가 다 아는 적분이고 내가 다 아는 집합인데 뭐 하라고 하는 건지 내가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른.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다 증명하시오라는 걸 이제 요구하는 점에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당황하다가 되게 이제 어떤 문화 충격을 받고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일반적인데 어떤 이 과목은 그 딱 중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 위주의 수학들만 접해봤다가 어떤 소위 말해서 엄밀하게 기술이 되는 방식의 수학들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배울 만한 것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거에 준하는 과목을 가르칠 때 그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학과에서 어떤 정책이 따로 없는데 이거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이 과목은 수학 전공을 듣는데 필요한 성격이다 보니까 만약에 수학 전공을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친구들한테는 C뿔 미만을 줘라. 그러면 그 어떤 그 전공 수학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어떤 학과 정책상 들을 수가 없게 된다. 어떤 그것만 딱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목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은 그러니까 일단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격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각자가 수학적인 문장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것 자체가 포커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내용을 접해봤고 들어봤고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각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수학적으로 맞는 문장을 쓰는 법을 사실 좀 제대로 익히고 넘어가는지 그 자체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매번 혹은 적어도 격번으로서는 어떤 과제가 있을 거고 이번 끝나고 어떤 과제를 드릴지는 당연히 수업 어떤 이제 진도에 이제 의존되게 되고요. 그리고 수업 컨텐츠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이 과목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동일한 어떤 과목에 준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여러 차례 가르쳤는데 그때그때 다 다르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디스커션에 따라 가지고 과제가 됐든 페이스가 됐든 달라집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 이 과목은 객관적으로 어디를 어디까지 커버해야 되는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터 마음이에요. 인스트럭터의 그냥 목적은 뭐냐면 이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명제를 본인의 어떤 이제 힘으로 다룰 수 있는 그 힘을 배우게끔 하는 것 그 자체가 포커싱이고 그거를 할 수 있으면 그 어떤 거를 가르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들을 가르칠 때 어디를 어디까지 커버해야 되는지를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래도 요것들을 공부했을 때 어디까지는 가르칠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까지 시리즈에서 한 1강에서 5강.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영상들을 보면 각각이 한 30분짜리인데 그거 1강부터 5강이면 30분 곱하기 5 하니까 한 2.5시간 만에 다 스터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전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조금만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들을 아마 와닿게 되실 거고 더 나아가서 수학 공부를 애시당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본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거는 직문수 1강입니다. 그 직문수 1강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개론 성격으로 나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복습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과목을 어떻게 좀 방향성을 가져갈지에 대한 어떤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참여고요. 그러니까 참여라는 얘기는 이 과목은 모든 걸 다 딴지를 거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명확하게 어떤 이제 지정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차피 다음번부터 줌 링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이메일 보내시고 어떤 사정 구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과제 하시면 돼요. 되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분명히 어떤 이제 수업들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이해하고 따라오는 선에서 어떤 리즈너블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그 어떤 소위 이제 정신 나간 거 드리지 않을 거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어떤 수업 방향성이나 어떤 그 코멘트나 어떤 그런 것들 있으시면 말씀 듣고 시작을 할게요.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완성된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을 수도 있나요? 과제는 어차피 의미가 명확할 거라 뭐 이거 해보십시오 이럴 거라서 그냥 그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디스커션을 할 때는 슬랙이 됐든 단톡방이 됐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하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쓰는 어떤 답안에 대해서 근데 이제 첫 시간부터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점진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되게 명확한 명제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어떻게 정당화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의 성격일 거라 그걸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끼리 대화해 나가시면 그 될 겁니다. 어떤 것들을 되게 명확할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주어지면.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들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그렇게 요구되진 않아요. 오히려 그 많은 분들이 어떤 계산 위주의 수학들을 접해봤다가 어떤 이런 수학들을 접해보면서 좀 당황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어떤 다른 의미에서는 기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과목은 이 과목 자체가 하나의 출발점이 그 되고요.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1 더하기 1이 2인 거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뭐 거기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참고로 직문수에서는 그 얘기도 실제로 그 2강에서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 뒤져가지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건 평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납득을 하고 넘어가는 그 자체의 포커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났을 때 각자가 얻어 가셔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쓰는 문장이 맞는지 그거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많이 틀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는 약속을 안 해드릴,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없냐면 각 과제에 대해서 제가 다 일일이 피드백을 해드린다고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그 공통적인 니즈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의미 있게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업은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그 될 거고요. 그 말씀드리지만 대화 컨텐츠는 그 대화에 따라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 따라오시는 어떤 그 여하랑 이해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별로 그 마이크 끄시고 그냥 뭔 얘기 하나 들어보자 해서는 그 얻을 게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냥 그 다 어딘가 있는 얘기들일 뿐일 거예요. 그래서 좀 최대한 어떤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형태였으면 합니다. 그 혹시 한두 분 정도 혹시 코멘트가 있으시면 듣고 시작할게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과제의 완성도, 뭐 물론 성의는 보여야겠지만 혹시 막 문제, 뭐 답안이 틀렸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크게 뭐지 신경을 쓰거나 해야 될 부분일까요? 막 줌 링크를 받거나 할 때. 막 성의는 무조건 물론 보이겠지만 이게 틀리거나 맞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지. 네, 그거는 제가 판단합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과목의 어떤 성격은 정말로 이런 어떤 그 문장을 적어보는 거를 처음 훈련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구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래서 그리고 당연하지만 어떤 그 심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각자도 기본적으로 어떤 본업들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용들을 따라오고자 하는 아주 최소한의 성의, 제 어떤 기준에. 정도로 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게 어떤 그 벽을 높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는 분명히 어떤 다 처질 거냐면 그 소위 말해서 어떤 아무것도 그 신경도 안 쓰시고 생각도 안 해보신 가운데 과제도 안 내시는 이런 분들은 명확하게 배제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따라올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각자한테 안 드린다고 한 거지 공통적인 니즈에 대해서 제가 안 건드리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얘기가 마치고 그 과제를 어떻게 드릴지는 수업 마지막이나 혹은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슬랙에다가 어쨌든 매번 끝나면 제가 명확하게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어떤 것들 따라오신 분들이 이제 그 다음 줌 링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줌 링크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각자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수업은 어느 기준으로 만들어 나갈 거냐면 참석자 기준으로 당연하지 만듭니다. 그리고 수업 컨텐츠는 실제로 참석자 기준으로 계속 바뀝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로.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이해한 걸 토대로 그 다음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신 분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또 듣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그 본업이나 어떤 현업의 일을 하다 보면
이 시간대에 참석을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출결이라고 할까요? 뭐 네, 한번 그것도 단순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것도 사실 너무나 이해가 가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리고 하필이면 왜 지금 시간이 밤 11시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이 현재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의 현재가 새벽 6시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제가 새벽 5시에 깨야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땡기는 게 일단 제가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서머 타임 같은 게 적용이 되면 1시간이 더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밤 10시나 한국 시간으로 그렇게 땡기 제 시간은 똑같은데 그 경우는 가능해서 그때는 조금 제가 유도를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밤 11시가 저한테는 가장 최선입니다. 그리고 출결을 만약에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제만 제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뭐 레코드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따라오시면 그거 오케이. 그 정도는 당연하지 않은 유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따라오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고 프리라이더들을 그냥 배제하는 거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인 거지. 제 입장에서 그냥 그 신경 안 쓰려고요. 그냥 어떤 내용들을 의미 있게 따라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지만 열려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들도 있으시면 또 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어,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과제를 제출 못해서 한 2번, 3번 정도를 못했다가 중간에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그 마지막 강의에 주어진 그 과제를 제출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과제를 다 해야 됩니다. 아, 앞에 것까지 다 해야 되나요? 네, 다 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그 다음 네. 강의에 참여할 수 네, 있는. 그래서 아, 네, 매주 알겠습니다. 과제는 사실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라는 게 헤비한 요구가 실질적으로는 아닐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의미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두세 개 정도가 예를 들어 밀렸다. 그러면 그 다음 걸 내가 혹은 듣고 싶고 혹은 이제 어떤 중간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 어떤 영상들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과제를 한 다음에 그것까지 다 하시면 그냥 오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맨 끝을 기준으로 그 마지막 직전 거 했으니까 참여시켜달라. 이거는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들을게요. 혹시 그 질문 드릴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막 들어와가지고 미안합니다. 과제를 주시는 과제하고 제가 쓴 거를 그냥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면 공개되게? 됩니다. 네, 아, 예. 블로그를 하시든 어떤 그 출처를 이제 수학의 즐거움으로만 그냥 해주신다면 이 배우시는 내용들을 토대로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는 그 자유입니다. 그리고 아, 이게 네네네.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도 있지만 만에 하나 이 수업이 다시 열린다면 그러면 어차피 또 컨텐츠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참석자를 기준으로 진짜로 바꾸거든요. 제 입장에서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어떤 흥미를 가지고 그 토픽들 조금 바꾸고 과제들 그거에 맞춰서 바꾸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일정 코어는 재탕이 되지만 어떤 과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재탕할 이유가 제 입장에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 공부하시는 네. 것들 이해하시는 것들 임의대로 사용하시는 거 당연하지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노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준비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는 제가 이게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제가 수업도 그렇게 합니다. 참고로 대학교에서. 네, 그래서 어떤 같이 이제 좀 노트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수업, 의 목적은 혹시 이제 스크린 사이즈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제 지금 사이즈를 일부러 아이패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눕힐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혹시 이제 그 사이즈나 어떤 그런 것들 얘기 또 있으시면 또 드릴게요. 선생님 혹시 저기 수업 다 끝나고 노트는 공유는 해주시나요? 네, 모든 노트는 슬랙에다 다 공유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과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트랑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스크린이 안 보여가지고 한 번만 꺼놨다가 쉐어를 다시 할게요. 혹시 노트 보이시나요? 지금 저는 안 보입니다. 지금 로딩 중인 화면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 화면은. 됐다. 이제 보이시죠? 네. 예.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이 과목의 어떤 목적은 뭐 하고 싶냐면 생각하고 싶은 건데요. 뭐에 대해서요?
그냥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목적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단순히 어떤 게 아니고 그 어떤 이제 문장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체를 각각에 대해서 각자 입장에서 감상해 보는 것 정도로 어떤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출발하면 좋을 것 같냐면, 근데 그게 쓴다는 게 수학적 언어로 기술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냐면, 오늘 얘기는 직문수를 기준으로 좀 잡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들어본 것. 그래서 그 얘기 자체는 직문수를 들어봤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맞는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몇 개 던지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질문. 어디서부터 얘기를 출발하고 싶냐면 자연수집합에서부터 얘기를 출발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set of natural number를 뭘로 이제 적겠냐면, 보통 이제 이거는 어떤 레퍼런스를 막론하고 다 이런 식으로 적는데, 내추럴 넘버니까 일단은 그 대문자를 따가지고 n이라고 적어주는데, 특히 이제 자연수나 이런 어떤 넘버 시스템에는 이런 식으로 빡 짝대기를 하나 써줍니다. 이거는 모든 책에 어떤 통용되어지는 어떤 이제 컨벤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건데, 적는 모든 어떤 라인 바이 라인들은 다 딴지를 걸 만한 것들입니다. 이때까지 직관적으로 어떤 공부들을 해오셨을 때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100이면 100사람 다 문제가 없게 어떤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논리적으로 사실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고, 모든 질문들은 이 수업에서는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저희가 이 집합을 어떻게 써왔냐면 이렇게 썼죠. 1, 2, 3, 4 땡땡땡. 동의가 되시나요? 여기서 일단 컨벤션만 정확하게 하자면, 어떤 혹자들은 최소 어떤 이제 가장 작은 자연수로 0부터 출발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관습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작은 수를 저는 그냥 1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화면 다들 잘 보이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금 정의 1부터 어떤 출발한다는 어떤 이제 컨벤션을 따르면 1, 2, 3, 4 땡땡땡땡이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혹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혹시 인지하시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1, 어떤 2, 3, 4, 포인트들을 1, 좀 2, 3, 지적할 수 4가 될 있을까요? 수도 있는 거고 1, 2, 3, 4, 3이 1, 2, 3,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거는 맞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상대방이 생각하는 이 땡땡땡이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지정이 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인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1, 2, 3, 4 다음에 어떤 무슨 뭐 고양이 1, 고양이 2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그것들을 정한 적이 없는데요. 자, 일단 그거를 생각을 하는 가운데 여전히 저희는 모두 명확하게 선언을, 명확하다고 말하면 웃기지만 똑같은 견지에서 정수들의 모임 자체도 어떻게 적을 거냐면 G라고 적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어떤 기호고요. 이것도 어떤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써줍니다. 그래서 정수는 어떤 거를 직관적으로 지칭을 하냐면 양의 정수가 있고요. 그리고 0이 있고요.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결의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땡땡땡이 사실은 불명확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직관적으로 뭔지 아는 거를 일단 따른다고 합시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다음과 같아요. 자, 그래서 정수랑 자연수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정수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소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자연수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 2, 3, 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분명히 0도 있고요. 음수들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어느 게 더 어떤 이제 더 크냐? 네,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 정확한 포인트인데 크다의 정의가 무엇이냐? 네, 아주 맞는 질문이죠. 해야 되는 사실은 질문인 겁니다. 자, 지금 이 모든 질문들을 기술하는 것들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다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질문 그 자체를 포함해가지고. 하지만 그 역시나 애매한 정도로 받아들인다고 할게요. 그 혹시나 그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실제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진짜 의미는요? 혹시 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크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카디널리티 농도가 같냐 다르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단어가 팬시합니다. 원소의 1대1 개수를 대응. 지칭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인 이 언어들은 함수와 집합으로서 다 서술을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하는 어떤 1대1 함수가 존재하는 여하와 사실은 같은 걸로 저희는 나중에 명확하게 규정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함수도 정의하지 않았고 어떤 집합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첫 시간은 어떤 감을 잡는 정도로만 일단은 얘기를 하되 어떤 이제 이 갭들이 사실은 이제 있는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좋겠다 정도인데요. 여기서 당연히 직관적인 레벨에서 본다면 어떤 정수가 더 커 보여요.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당화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정수는 뭐니까요?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원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지. 거의 완벽에 가까워 보이는 어떤 그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문장 쓰지 않을 겁니다. 명확하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18세기에 칸토가 집합론을 창시하면서 했던 어떤 생각의 방식으로 그 이 질문의 답은 직문서에서 다뤘던 이야기로 놀랍게도 두 집합은 사이즈가 같아요. 근데 참고로 혹시나 저기 위에 포함한다 자체도 위에 larger처럼 그냥 정의가 없기 때문에 포함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알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히려 불편함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에 어떤 그 적응을 해나가시는 거라고 보면 맞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에서 약간 출발한다고 그 봐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모든 의미에서 문제가 많아요.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무슨 뜻인데, 이게 왜 당연한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적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로서 사실은 어떤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학적인 정당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당화를 저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당화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다른 말로 증명이라고 쓸 겁니다. 자, 혹시 이거 어떻게 그 논증해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저희는 뭐를 보이고 싶냐면 두 집합의 사이즈가 같다라고 논증하고 싶습니다. 그 누가 봐도 딴지를 걸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제 다르다를 전제로 두고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모순이 생겨서 그 반대의 것이 맞다 그런 식으로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반론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하는데 그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는 거는 뭐를 보이고 싶냐면 자연수 집합과 정수 집합의 사이즈가 같다라고 논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최초에 0을 대응시킨 다음 양수와 음수를 하나씩 자연수와 대응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국에는 뭐를 하는 거가 목적이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뭐를 만들어 줄 거냐면 1대1 대응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만약에 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자연수집합이랑 정수집합 사이에 다 하나씩 1대1 대응이 되는 거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어떤 그
약간 이제 수학적인 배경이 있는 분들은 그 보실 수 있는 거는 일부러 지금 어떤 함수나 이런 단어들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첫 강이다 보니까. 왜냐면 저희가 다 규정을 해야 되는 단어다 보니까 일부러 안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정확하게 이제 원투원이고 이제 온투인 펑션을 사실은 지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자연수랑 정수 사이에 1대1 대응을 찾아낼 수가 있으면 사이즈가 같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딴짓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짝수랑 홀수를 다르게 구분할 건데요. 그래서 각각의 짝수들의 경우는 물론 짝수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선생님, 2 저 곱하기 질문 어떤 하나 정수들 드려도 괜찮을까요? 못 여기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죠. 사이즈라는 건 그냥 크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자,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대화 해결을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나오는 질문들을 거의 하나도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거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냐면 불편하셔야 된다가 좀 더 정확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의가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사실 이게 larger라는 게 무슨 의미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나온 질문이 사이즈가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지금 다 그것들이 지적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사실 이제 역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결들의 어떤 질문들 당연히 저 환영합니다. 하지만 물론 어떤 네, 것들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릴 겁니다. 네, 박수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조금 헷갈렸던 것들이 사실상 여기서 원톤으로 간다고 해서 같다고 보겠다는 건데 그게 원톤으로 가면은 같다고 보겠다는 것 자체가 정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를 0은 0으로 매핑하고 1을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개로 매핑은 안 되지만 마이너스 1, 로 함수가 아닌 걸로 마이너스 1, 1하고 같이 두 개를 할당한다고 했을 때 그대로 계속 쭉쭉 나가도 매핑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로 매핑을 할 수 없을지언정 매핑은 다 되는데 그러면은 마치 Z가 더 커 보인단 말이죠. 왜냐면 하나에 두 개씩 할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카운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전부 다 할당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그 질문도 결국에는 지금 이게 사이즈가 같고 다르고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번 그것도 같은 결의 질문으로서 타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식대로 저희는 그거를 결국엔 뭘로 정의할 거냐면 1대1 대응 함수가 있는 존재하는 여하로서 결국에는 정의를 할 거예요. 할 거지만 적어도 어떤 이제 원소들을 하나씩 옮길 수 있으면 하나씩 이제 다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옮길 수 있으면 그 경우는 우리가 같은 것으로 사이즈가 같은 것으로서 직관적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학의 방식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짝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짝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그러면은 같다는 거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나요? 네, 너무 당연한 그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직문수 얘기들을 포함해가지고 보시면 이 집합을 뭘로서 갖게 보느냐, 예를 들어서 군으로서 갖게 보느냐, 아니면 어떤 기하학적인 대상으로 갖게 보느냐, 벡터 공간으로 갖게 보는 건 무엇이냐, 매니폴드로 갖게 보는 건 무엇이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갖게 보는 건 무엇이냐, 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어떤 질문들을 파고 들어가시면 오히려 해야 되는 바른 질문을 찾으세요. 지금의 경우가 그건 어떤 되게 좋은 예시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럼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무슨 말인데? 그래서 그 관점하에서 어떤 이 추상적으로 되어져 있던 어떤 직문수나 연이수 얘기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면 전혀 다른 두 집합인데 같다라고 퉁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문줄 수 있는 같다라는 관점을 어느 관점에서 같다라고 하냐. 그리고 저는 기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집합이 갖고 있는 구조가 똑같으면 저는 같다라고 치는 관점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관점을 세상사를 볼 때도 굉장히 많이 치환해서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의 어떤 이면에 있는 어떤 그 구조들, 예를 들어 인간이 어떤 권력에 대해서 어떤 투쟁했던 과정들이 지금도 어떤 센스에서는 반복되고 있고 결국에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기심이 그냥 구체적인 형태만 바뀌어 있는 거지 사실 구조는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약간 그런 질문들도 할 수는 있는 거죠. 자,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짝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2, 4, 6, 8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2 곱하기 n 형태를 지칭하는 거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n은 물론 사실은 임의의 인티저여도 되는데 n이 일단은 내추럴 넘버라고 지칭을 할게요.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이 어떤 짝수들을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이제 할당을 한다라고 해보죠. 어떻게 하냐면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2, 4, 6, 8.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어떤 지적을 해주시기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이제 정확하게 선언이 안 돼 있는 결들에 대해서 좀 보고 계세요. 그랬을 때 그 어떤 결들 하에서 지금 이런 방식이 수학적으로 정말로 빈틈이 없는지도 헤아려 보시는 거는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직문수 1강에서 사실 했던 얘기입니다. 어떤 2 곱하기 1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4는 2 곱하기 2를 생각하고요. 2 곱하기 3,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잖아요. 1, 2, 3, 4 앞에 어떤 2가 곱해지는 형태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 곱하기 n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은 어디로 보내줄 거냐면 그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2를 그냥 뺄게요. 그래가지고 얘는 내가 1로 보낼래 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말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2는 어떻게 할 거냐면 2로 보내줄게요. 얘는 3으로 보낼게요. 얘는 4로 보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2 곱하기 n이었으면 얘를 n으로 보내는 게 가능할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자연수 중에서 짝수들만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다 다른 뭘로 보냈냐면 양의 정수로 보내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면 모든 양의 정수가 다 커버가 되나요? 커버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n은 임의의 자연수니까. 그래서 임의의 어떤 2n이 있으면 그게 분명히 다른 n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1대1 대응이 되도록 옮겨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홀수를 빼고는 다 옮겨준 거죠. 어디로? 양의 정수로.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 자연수랑 정수 사이의 1대1 대응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정수는 뭐를 다 커버해야 돼요? 어떤 양의 정수랑 영과 음의 정수를 다 커버를 해줘야 되고, 자연수의 경우는 짝수랑 홀수를 다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가 되도록 조정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이쪽 사이드는 정수만 있잖아요. 양의 정수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0을 포함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될 거냐면 그럼 나는 1 빼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출발을 어디서부터 주는 거예요? 0부터 출발하게 한 거죠. 그래서 0과 양의 정수를 그러면 지금 짝수들을 가지고 전부 다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든 거죠. 이 방식이. 말이 교수님, 이해가십니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처음에 n이 내추럴 넘버를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사인을 다음번에 하실 때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1, 2, 3, 4를 뽑아내셨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결국에 제가 느끼기에는 any 내추럴 넘버를 언급하고 계시는 순간에 1, 2, 3, 4를 언급을 하신 거라고 느껴져서 지금 -1씩 빼시는 거는 결국에는 0을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그거를 100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번 맞는 지적으로 그냥 사실 이 한 줄만 줘도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두 가지 결이 사실 이제 있는데, 어떤 저희가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구체적인 것들을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본 거고요. 하나는 이제 정말 처음 보신 분들 입장에서 감을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반화를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문장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적하신 거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모든 집합들이 어떤 유한계를 저희가 한 다음에 나머지도 이런 패턴일 거라고 말하는 순간 수학적으로 완성된 문장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걸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인지가 사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문장은 그 이슈가 없죠. 왜냐하면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기술했으니까. 저희가 실제로 n을 뽑아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로 완성된 문장으로 남겨야 되는 거,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야라고 사실 생각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나머지가 선행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완성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게 임의의 자연수에 대한 요 어떤 어사이먼트가 필요하다. 로 얘기가 마무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은 이것만 정확하게 남겨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만 있는 거 되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임의의 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게 어떤 많은 경우 저희가 갭으로서 어떤 등장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은 홀수랑 이제 음의 정수 대응만 시켜주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각각의 오드 넘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 3, 5, 7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건 일반적으로는 2n-1꼴로 적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n에다가 각각 1, 2, 3, 4 집어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규칙, 역시 n은 역시 임의의 자연수죠.
자, 이렇게 해주면 저희가 이거를 음의 정수로만 이제 대응을 시켜주면 되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이미 눈치를 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도 1, 3, 5, 7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규칙을 보면 얘는 2 곱하기 1 빼기 1, 얘는 2 곱하기 2 빼기 1, 얘는 2 곱하기 3 빼기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뭐만 커버해주면 되냐면 음의 정수만 커버를 해주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뭐만 따할 거냐면 일단 얘를 따야겠죠. 얘가 패턴이니까. 그래서 일단 1, 2, 3, 4로 보내. 그 어떤 당연하지만 이 수업에서 다뤄지는 것들은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식의 어떤 자연스러움과 어떤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적은 방식이 정답이라는 의미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en-1 형태가 이제 주어지면 얘를 n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만 생각해 주면 된다고요? 그 실제로 이미 저희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의 정수는 다 커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음수만 커버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만 해주면 됩니까? 어떻게만 바꿔주면 돼요? 음수 그냥 매겨주면 되나요? 마이너스. 이러면 끝나나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있어 보이게 적는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첫 주 내지 당분간은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아직 함수도 정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미 어떤 언어들을 알고 계시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사실 하고 있는 거냐면 저희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함수예요? 함수니까 제가 f라고 쓸게요.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아직 이걸 정의한 적이 없어요. 함수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의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사실 이거를 지체하는 걸로 저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에서 정수로 가는 함수가 이제 선언이 되는 건데 각각의 n을 따는 것마다 각각의 이제 임의의 자연수마다 이거를 어떻게 정해줄 거냐면 만약에 n이 2 곱하기 m 형태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즉 n이 2n-1 형태이다. 여기서 그리고 이거는 for some unique겠죠. 유일한 어떤 이제 m에 대해서 그때는 얘를 m-1로 보내자라고 저희가 선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도 이제 for some unique m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냥 어디로 보내겠다. 이렇게 보낸다라고 그냥 선언해주면 끝나는 거를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패턴화할 수 있다라고 위해서 얘기를 한 것뿐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여야 되는 거는 함수가 잘 정의가 되고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정의가 된다라는 말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well defined이 되고 그리고 원투원이고 원투이다. 이거를 보이는 걸로 수학적으로는 추상을 하고 끝낼 겁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있는 어떤 그 방식은 실제로 어떤 각 집합들이 원소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잘 옮겨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권정 선생님. 거기 m을 적으실 때 위에는 n으로 넣고 밑에는 z로 넣으셨는데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m인데 다르게 포함된다고 써도 괜찮은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약간 정도로 보셔도 무난하긴 한데 지금 제가 n을 지금 하나는 짝수가 될 때랑 홀수가 될 때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짝수가 되면 이게 짝수니까 2 곱하기 어떤 자연수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그 m을 여기다가 쓴 거죠. n을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을 건 겁니다. 스몰 m이 n에 포함된다라는 그 작은 부분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몰 n은 자연수에 속하고 스몰 m은 정수에 속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게 그 otherwise 우상단 쪽에 있는 그 m은 n에 속한다랑 unique m은 unique 뒤에 있는 m은 z에 속한다라는 게 같은 이제 하나의 지금 증명에서 이게 자연수 집합이니까 지금 아까 이제 보신 예시들처럼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자연수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자연수를 n이라고 제가 쓴 것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알겠죠. n이라고 써놓은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게 주석을 제가 이쪽에 나중에 혹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들이 많은데요. 정석철 선생님, 강성원 선생님, 기덕윤 선생님, 양세준 선생님, 석정원 선생님, 윤전 선생님 순으로 드릴게요. 혹시 M을 유닉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왜 유닉인지 몰라서. 네, 그것도 사실은 보여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그거죠. 이제 그 어떤 짝수, 예를 들어 홀수를 쓸 때 이걸 en 플러스 1로 잡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쓰면 사실 이게 이렇게 쓰는 어떤 n이 이제 유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건 이제 역시 또 보여야 되는 그 부분이 됩니다. 네, 강성 선생님. 제가 앞에서 좀 여쭤봤어야 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공리는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좀 삐딱해서 지금은 저런 식으로 정수와 자연수의 크기가 같다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나는 정수에만 속하고 자연수에는 안 속하는 수가 엄연히 있으니 나는 정수가 더 크다고 볼래 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가 일단 맞나요? 만약에 상관이 없다라는 게 그 질문인지를 명확하게 하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자연수보다 정수가 더 크다라는 공리계를 도입해도 되느냐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제 질문은 그런 공리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두 집합 정수와 자연수가 같다고 보는 것이 주류인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뭐 재미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괴리가 크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수학자들이 그렇게 정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소위 이제 힐베르트가 20세기 어떤 초반에 적어도 이제 수학계에서 풀어야 되는 사실 이제 요 얘기가 사실 그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어떤 합리적인 어떤 소위 이제 GFC 공리계라는 거가 이제 도입이 되어지는 그 어떤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수학자들이 정했다 이제 그러므로 받아들이세요라는 임플리케이션을 갖는다고 말하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딴지로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저희가 선형대수를 공부를 할 때 선형대수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 중 하나가 임의의 벡터 공간은 기저를 갖는다. Every vector space has a basis. 이거 공리거든요. 뭐를 의존하냐면 소위 말해서 존즈렛마, 조르네 보수 정리라는 걸 의존합니다. 근데 조르네 보수 정리는 뭐랑 동치에 해당하냐면 선택 공리에 의존이 됩니다. 선택 공리도 참고로 직문수에서 다뤄놨습니다. 어떤 함수의 1대1 대응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받아들이는 여하가 실제로 되게 컨시퀀스를 심각하게 낳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 자체를 다시 쪼개가지고 똑같은 볼륨을 갖는 구 4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선택 공리를 받아들이면. 그래서 어떤 수학자들은 선택 공리를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나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어떤 디테일의 차이들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맞고요, 수학에서는. 근데 보통은 이 어떤 컨벤션에서의 어떤 것들을 그냥 쓰는 선에서 가지고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리를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당연하지 가치의 영역인 거고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적어도 집합론적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이제 1대1 대응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이즈를 얘기할 때는 지금 요 논리를 따른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약간 두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문 드렸는데요. 먼저 이거 자체가 만약에 n이랑 그러니까 이게 정수랑 자연수가 무한일 때만 유한하면 결국 계속 1이 빠지니까 제일 큰 숫자는 표현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한 가지 들었고, 두 번째는 이게 다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이 말에 지금 의존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 어디까지 일반적인 거고, 그럼 이게 안 일반적일 때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유학을 해도 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반론은 저희가 보았던 이 패턴을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일단 일반적인 거고,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아규먼트를 끌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성에 대해서 뭐 사실 할 수 있는 질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일단 들을게요. 양세종 선생님. 저도 성우님과 약간 결이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결국 같다는 걸 보이고 싶어서
이제 1대1 대응이 되면 집합에 크게 같을 수 있다라는 이제 전제를 깔고 이 논리를 전제한 거고요. 또 앞에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함한다라는 걸로 크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게 다르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앞에서 어떤 걸 전제하고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이고 싶은 걸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다른 걸 보고 싶으면 다른 걸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걸 선택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법이나 어떤 로직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아, 제가 캠퍼스에서 티칭할 때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되게 기뻐할 텐데 지금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다른 의미에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 지적하시는 것들은 가장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전제를 어떻게 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다 바뀌는 논지가 아니겠느냐인 거잖아요. 이게 여러 네, 이제 맞아요. 철학적인 함의들을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에서는 소위 말해서 공리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엔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같이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공리의 선택은 각자의 개인한테 의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다수가 보편적으로 어떤 공리를 택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공리를 억셉해야 된다는 어떤 그 시사점은 전혀 같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서 19세기의 어떤 리만의 경우 어떤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던 시점에서는 전혀 마이너 쪽이었거든요. 주류가 전혀 아니었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네. 완전히 그 바뀐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공리에 대한 어떤 정당성과 합리성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념과 어떤 이제 그 정도로 약간 이제 되어지는 것 같아서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재밌는 포인트는 그러면 네. 똑같은 명제에 대해서 다른 공리들을 줄 때 실제로 옳고 그름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그것들을 명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10대 때 배웠던 수학들을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공리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선택의 영역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시 중에 하나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네. 정리를 보통 이제 10대 때 어떤 똑똑함으로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 몇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공리거든요. 음. 네. 그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재밌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어떤 공리에서부터 어떤 이제 꼭 비단 수학적인 생각들뿐만 아니라 어떤 토대에 서 있는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다름을 틀림으로써 여기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힘도 좀 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공리계에서는 납득이 가는 하지만 그게 내 공리계는 아닌 약간 그런 어떤 가치관에 대한 얘기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석중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 줄에 then f is well defined and one-to-one, one-to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이게 1대1 함수라는 거를 그냥 영어로 풀어서 쓰신 건가요? 100만 번 맞는 지적인데요. 저희는 아직 함수가 문제도 정의한 적이 없고요. well define이 문제도 정의한 적이 없고요. 원투원, 원투 다 아직 정의를 안 했다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되짚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때까지 이런 개념들을 직관적으로 써왔으면 오히려 이제 이런 수업 중에서 좀 느끼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지적하고 계신 그 포인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데 라는 거를 보통은 약간 꺼리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오히려 수학적인 견제들은 그래서 그거의 어떤 what's the precise definition? 이라고 물은 다음에 그 정의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것들 논리적으로 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 규정해야 되는데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현재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네, 윤준우 선생님. 질문 두 개였습니다. well defined 잘 정의되었다가 무슨 뜻이었느냐라는 게 방금 대화 된 거고, 두 번째는 짝수와 다연수 모두 n개, 즉 1대1 대응인가요?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짝수와 다연수 둘 다 개수가 짝수와 n개. 자연수가 1대1 대응이냐고 만약 물으신 거라면 해보십시오. 네. 네, 그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정동현 선생님.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그냥 이제 함수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순간에서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쭉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약간 노테이션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지를 그냥 네, 노테이션도 포함이 되는 건데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함수라는 걸 명확하게 규정을 할 거고요.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함수는 각각 소위 이제 정의역과 이제 공역 혹은 이제 도메인과 코도메인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각각의 정의역의 원소를 코도메인의 원소로 유일하게 하나씩 이제 어사인 해주는 걸로 나중에 저희가 언어로서 정확하게 당연히 규정을 할 겁니다. 네, 박재현 선생님. 제가 그 피타고라스 정리도 공리라는 말을 이제 교수님 수업에서 도합 한 5번쯤 듣는 것 같은데 그거를 들을 때마다 그게 무슨 말인지가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틀릴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걸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냥 어떤 걸 선택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해 보이는 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피타고라스 정리의 어떤 성질로 썼으니까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직문수 내용을 보시면 직문수 1강에 저희가 이 공리에 대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단순히 말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그러니까 어떤 피타고라 정리의 어떤 사실 이제 동치명제에 해당합니다. 내각의 합이 180도이냐 여하가 그게 정확하게 180도로부터 얼마나 다르냐라는 걸 저희가 미분기하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리가 바뀔 때 정확하게 180도에서 얼마나 틀어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순히 어떤 논리적인 말장난이 아니라 정확하게 삼각형이 올라앉아 있는 공간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도 직문수에서 사실 봤던 컨텐츠 자체이고 참고로 이제 그러니까 계산 미분기하 수업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리를 바꾼다라는 그 결은 모든 의미에서 수학의 가장 밑바닥에 해당해요. 밑바닥에 해당하는 것 자체로부터 나오는 건축물들은 당연히 이제 다 다르고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기 위해서 상정해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 한계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으면 거의 그 완전한 건데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의 한계를 애시당초 깔고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옳고 그름으로 칠 거야. 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이 동의할 필요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약간 생각해볼 포인트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김인기 선생님, 네네 말씀하십시오. 잠깐만,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발레다, 틀린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똑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또 반대로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래도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문장을 있다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공리기 하에서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여지가 딴지를 걸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공리를 바꾸는 순간 대화가 서로 안 되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네, 그 다음 김민기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그 f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 그 n-m에서 지금 자연수 안에 있는 small m이 지금 유니크하다라고 써 주셨는데 이 유니크하다는 그러니까 이 유니크하다는 게 모든 자연수 안에 있는 원수들을 다 넣을 거지만 우리가 특정한 n에 대해서 n-1 또는 -m으로 표현될 때 그 m이 유니크하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임의의 자연수가 있으면 그 자연수는 짝수와 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형태를 representative를 어떤 4 곱하기 m 이런 게 아니라 2 곱하기 m과 2n-1 형태로 잡게 되면 그러한 m은 유일하다. 이것도 사실은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기도 한 거죠. 자, 계속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100만 배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티베이션이 있으신 분들만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그 분위기가 사실 너무 다른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이게 뭐 크기가 같다 다르다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정당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요. 하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보통 수학에서는 이 내가 지금 한 게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쓰냐면 증명이 끝났다라는 거를 QED라고 보통 많이 적어요. 근데 이 QED는 라틴어입니다. 어떤 그 question is ended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forSum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저희가 다 규정할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답을 할 생각이 기본적으로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규정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편함들 지적하시는 것들은 오히려 되게 수학적인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이제 합당하고요. 그래서 QED라고 쓰면 내가 쓴 어떤 논증이 끝났다로 보실 수도 있고 저는 보통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정사각형 그려놓은 다음에 짝대기 3개 쓰면 어떤 증명이 끝났다. 보통 이제 요 기호가 이제 논문이나 어떤 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어떤 기호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은
자, 얘기들 재밌으신가요? 그 두 번째 이제 질문은 그 이제 해야 되는 비교가 다 아시죠? 어떤 자연수랑 정수 비교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수랑 유리수랑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오늘 이제 어떤 적어도 셋업한 거는 기호는 셋업을 했어요. 자연수, 정수, 유리수. 그래서 유리수는 보통 Q라고 쓰고요. 그리고 넘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짝대기를 하나 써줍니다. 왜 그런지는 저는 솔직히 유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그냥 아 뭐 있어 보이나 보다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하냐 셋업을 레이셔널 넘버. 그래서 그 제가 맨 처음 수학을 공부했을 때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떤 그래서 이렇게 쓸 건데, 그래서 이 집합은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냐면 A분의 B 형태로 선언을 제가 할게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모을 거냐면 A랑 B는 기본적으로 정수이고요. A랑 B는 기본적으로 정수이고 A가 0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로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도 있겠고 마이너스 3분의 2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1, 2, 뭐 제로 이런 것도 다 되겠고. 그랬을 때 제가 예전에 이해를 못했던 게 진짜 맨 처음에 수학을 공부했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뭐라고 해야 돼 우선순위 영단어인가 그런 거를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레셔널이라고 하는 거를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 제가 그 수능 때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왜 유리수가 합리적인 숫자지? 왜 이거를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제가 이 질문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레이시오의 형용사 제가 되게 스스로 좀 쪽팔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떤 비로 표현이 되어지는 숫자. 그냥 그 의미인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정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그런 저도 지금 약간 수학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주워거리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시고 뭐 따라오셔도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도 유리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 이치가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럼 오히려 번역 자체도 잘못된 말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유리수가 합리적인 숫자라는 거지? 이게 피타고라스 때 약간 루트 같은 거가 약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가? 뭐 거기까지 생각이 안 했는데, 그냥 그 레이셔의 형상. 약간 이게 맞는 거기는 합니다. 네, 윤준현 선생님. 네, 집합은 시스템인가요? 그 넘버 시스템, 내 시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저희는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애매한 말로서 다 좀 흘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유리수 집합이 뭐라고 저희가 질문해야 되냐면 정수보다 클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요거를 지금 정확하게 논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면 이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퀘스천 2요. 이 퀘스천 2를 수학적으로 전혀 논리적으로 갭이 없게 서술하는데 자신이 어떤 전혀 문제가 없다 하면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시는 건 시간 낭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저희가 뭐라고 우길 거예요. 둘 다 사이즈 같다고 우길 거예요. 우길 건데 그거를 스케치하겠습니다. 왜 스케치하냐? 이거 정확하게 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보통 이거를 이거에 준하는 과목을 대학에서 가르치면 기말고사 때는 요구를 해요. 어떤 파이널 주간에는 이거에 대한 언어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논증해 봐라라고 적어도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거가 지금 되시는 분들은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수업 자체는 이거를 훈련하는 거라고 봐도 크게는 과언은 아니에요. 네, 박전 선생님. 너무 지나가기 전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위에 보면은 Q를 정의할 때 이미 미리 이야기했던 정수를 가지고 와서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할 때 Q를 그냥 아예 새로 정의할 방법도 있을 텐데, 기존에 있던 거를 가져올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 정의를 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저희는 사실 자연수, 정수, 유리수, 근데 자연수부터 사실 정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죠. 근데 놀랍게도 사실 직문수에서는 정의를 했어요. 놀랍게도. 정의를 진짜로 했어요. 판호공리해가지고. 그리고 정수도 했어요. 사실은 군이라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거기까지 유리수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놀랍게도 직문수에서는 엄밀하게 다 얘기 났어요. 매우 놀랍게도. 그래가지고 유리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는 당연히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정의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어떤 최대 공약수가 1인 조건 슬쩍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면 슬쩍 넣기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정의들의 어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되게 사실 깊은 질문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이렇게 저희는 규정하고 가겠다 정도로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정선 선생님 말씀 듣고 박 선생님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음소거입니다.
네. 제가 이거 해석학을 독학을 해서 이거를 들어가지고 알고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들어서 아는 수준이어서 혹시 그래도 제가 증명 기초 수업을 말고 다른 걸 들어도 괜찮은지 그거 좀 여쭤보고 한번 싶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겠어요? 정말로 자신 있으시다면. 그 들어서 말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논증하는지 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게 제가 그 해석학 거기서 봤을 때 이걸 그러니까 나타낼 때 표로 나타내서 그 밑에 있는 A랑 B랑 더한 값이 같은 것끼리 뭉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수랑 같이 1대1 대응을 한다는데, 근데 그게 개수가 안 맞고 중간에 이제 기하분수처럼 나눠지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복잡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들었던 그 독학 해석학 수업에서 생략하고 넘어가긴 했어요. 네, 정확하게 그 부분입니다. 제가 물어본 게요. 네, 그거 할 줄 아냐고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정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정수를 어떻게 나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가요? 대답은 한 거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박수 선생님. 또 같은 결의 질문인데 저도 따로 독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쭉 가면서 R은 2분의 1 가고 하면서 카운팅이 되잖아요. 이게 맨 위에 거 하나, 그 다음에 대각선 2개, 3개. 카운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연수의 1대1 대응이 된다는 소리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겹치는 것들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나 그런 것들로 처리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뭐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이제 스케치 오브 프로브라고 네,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는 스케치 오브 프로브가 아니라 프로브를 정확하게 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어떤 것들을 공부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지를 이미 알고 계신 거고 직문수 1강에서도 다 얘기를 한 건데, 어떤 포인트로 얘기들을 보시면 재밌을 수가 있냐면 이 논리가 왜 갭이 있느냐. 그래서 이 수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필요로 느끼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나도 갭이 없는 어떤 문장들을 기술하는 과정에서는 이 갭을 내가 일단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메꾸려고 하면 나라면 이걸 어떻게, 근데 그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근데 참고로 책에 모든 책 다 뒤져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정확하게 해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 저희가 유리수랑 정수랑 1대1 대응을 찾고 싶으니까 두 가지를 일단 명확하게 해보면, 두 집합은 기본적으로 유리수 자체를 물론 어떤 이제 이렇게 보겠다는 건데요. 양의 유리수랑, 그렇죠? 그래서 넘버니까 제가 그냥 이 정도로 적을게요. 양의 유리수랑 음의 유리수랑, 동의하십니까? 음의 유리수랑 그리고 0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수의 경우도 어떤 파지티브 인티저가 있고 네거티브 있고요. 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대1 대응을 만약에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0은 0으로 그냥 보내주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네, 박준 선생님. 제가 아까부터 유리수를 왜 저렇게 양, 영 이렇게 세 개로 카테고라이즈를 했는지가 궁금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Q도 그렇고 정수도 그렇고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편의상 이렇게 두 개 다 카테고라이즈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형태가 어떤 부호를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 0이 다 된다가 좀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어떤 그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는 숫자가 부호가 이제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다가 좀 더 적합한 어떤 얘기이긴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몇 가지 종류로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네. 저 종류로 이야기한 게 두 가지가 비슷한 모양이어서 그런 건가요?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1대1 대응을 만들 생각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꼭 나눠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을 이렇게 어떤 카테고라이징을 한다면 0은 0으로 그냥 1대1 대응으로 옮겨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0은 끝. 그리고 이 네거티브라는 건 그냥 부호만 붙여주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확인해 주면 될 거냐면 양의 유리수랑 양의 정수 사이에 1대1 대응만 만들 수가 있으면, 자, 누차 얘기합니다. 이거는 증명이 아니라 스케치 오브 프로브입니다. 그래서 이 갭을 발견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갭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고 그걸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메꿀지를 알면 이 수업 듣지 마십시오. 그거를 공부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의 어떤 상징하고 있는 난이도는 이거 스케치 정확하게 갭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가
이거를 보편적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의 목적 자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직문수나 이런 어떤 컨텐츠의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이거 어떤 사실은 증명이 좀 갭이 있고 나중에 시간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하고 넘기는 성격이라고 하면 이 수업에서는 갭을 실제로 발견하고 그걸 정확하게 메꿔와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 위주로 수업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성격 이해가 가시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팩트를 그냥 나열하는 게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를 보이는 걸로 충분하다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있냐면 뭐만 만들면 돼요? 1대1 대응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랑 뭐 사이예요? 양의 유리수랑 그리고 양의 정수잖아요. 근데 양의 정수가 뭐예요? 자연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네, 박전 선생님. 그럼 증명 과정에서는 1대1 대응만 만들면 왜 되는지도 증명해야 되나요? 아까 나온 질문의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이즈가 같다라는 거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지금 여기서 전제를 그렇게 슬쩍 깔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지적해야 되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이즈가 같다는 걸로 1대1 대응인 걸로 일단 환원해서 보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이십시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포인트 중에 한 가지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미 어떤 알고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할 거냐면 모든 어떤 유리수들을 나열해요. 어떤 방식으로 나열하냐면 각각의 행에다가 분모를 다 통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에다가는 제가 어떤 숫자를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이제 언어로는 이거를 소위 말해서 분수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다 1로 통일하고요. 이런 식으로. 따다다. 를 보내줘요. 따다다는 저희가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사실 정확하게 된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줄은 분모를 2로 통일해요. 네, 먼저 다 보이죠? 3, 4, 뭐 이런 식으로. 네, 귀찮으니까 더 안 적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적어도 각 줄의 각 어떤 행에 대해서는 분모가 통일이 되어 있죠. 그러면 분모가 픽스가 되면 그게 몇 번째 줄에 해당하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자연수랑 1대1 대응을 찾아준다는 거는 자연수가 1, 2, 3, 4 이렇게 가는 거니까 카운팅하는 논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각 어떤 여기 있는 나열한 숫자들을 다 하나하나 카운팅을 할 수가 있으면 이게 자연수랑 1대1 대응을 찾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차 얘기합니다. 이 모든 논리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입니다. 정확한 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발견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논리의 갭을 발견할 것. 그리고 필요하면 그걸 정확하게 메꿀 수가 있겠느냐까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뭘 할 거냐면 저희는 이것들과 자연수랑 1대1로 찾아주는 거는 자연수는 카운팅을 하는 걸로 충분하죠. 1, 2, 3, 4일 때 그것들이 각각이 뭔지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카운팅해 주면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이걸로 고르겠다. 두 번째는 얘네를 봐가지고 이 순서로 고르겠다. 세 번째 애들은 이거를 골라가지고 이 순서로 고르겠다. 왜 이렇게 세주냐면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소위 말해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 어떤 이제 어떤 대상들을 묶어가지고 보면 얘네들은 분모 분자의 이 썸이 똑같아요. 분모 분자의 썸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 지금 썸이 똑같은 숫자들 중에서 몇 번째인지는 우리가 셀 수가 있죠. 사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고등학교 때 소위 군수열 문제를 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127번째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숫자를 찾아라. 이런 문제들을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군수열 문제에서 다시 다뤘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자연수랑 이제 정확하게 대응을 찾는 그 문제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1대1로 대응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갭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 수열을 사실 정의하지는 않았어요. 또 수열도 사실 정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되짚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열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포함해 가지고요. 네, 이상 선생님. 네, 이게 1분의 1과 2분의 1, 1분의 2, 이거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수를 세서 정수하고 맞춘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카운팅하는 방식으로 대각선 방식으로 세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야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센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못 세요. 왜냐하면 안 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는 걸 바꿈으로써 각각의 번째는 유한번밖에 안 존재해요. 이게 사실 트릭입니다. 그래서 유한번만 존재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 이 숫자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세는 관점에서 이게 몇 번째인지를 셀 수가 있어요. 그 관점에서 하나씩 대응이 된 걸로 그럼 자연수랑 1대1 대응이 된다. 라는 식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키하죠. 어떤 무한대를 슬쩍 피하는 방법인 겁니다. 김정 선생님. 지금 음소거입니다. 그러면은 패턴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숫자들을 묶어서 유한계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패턴을 고려해서 세워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수랑 1대1 대응이 되는 방식을 잘 찾아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기도균 선생님, 윤준우 선생님, 박태수 선생님 손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약간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이게 우리가 유리수랑 정수를 대응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자연수랑 대응을 시키는지 약간 이런 게 되게 신경 쓰이네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은 0으로 보내고 어떤 음수끼리는 어떤 사인만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어떤 음수를 그러니까 이제 양수끼리만 대응을 시키겠다는 생각에서부터 양의 유리수랑 양의 정수인지 정수랑 대응시키겠다로 가지고 간 것일 뿐입니다. 네, 윤준 선생님. 무한이 아직 정의되지 않았는데 무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집합의 원소가 무한계일 텐데 어떻게 모든 원소를 셀 수 있나요? 저희가 셌잖아요. 그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방식 자체가 이거를 센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박태 선생님. 여보세요. 예. 들리시죠? 네. 그러니까 무한대를 피하려고 지금 이 논법에서 무한대를 피하려고 저렇게 대각선으로 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대각선도 무한계라서 결국 그 의미 없는 그런 말이 무한계가 아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은 분명히 개수가 유한계가 아니에요. 각각의 행들은. 근데 이 각각의 그룹핑을 해놓은 원소들은 그룹핑한 것 자체가 정해지는 순간에 거기 들어있는 원소가 유한계인 건 정해집니다. 물론 개수가 계속 커지죠. 하지만 이거를 픽스를 하면 각각은 유한계밖에 원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대각선의 개수가 무한대라서 저 대각선을 셀 수 없지 않나요? 그러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약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각각의 임의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찍고 이게 이런 방식으로 몇 번째인지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 번째 수는 무한대까지 가야 되죠. 자연수랑 다 세야 되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 네. 각각의 픽스된 넘버가 몇 번째인지는 분명히 셀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성민 선생님 말씀 듣고 그다음 김종우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혹시 말씀하신 갭 중에 하나가 그 1분의 1이라는 거는 2분의 2도 같고 3분의 이제 유리수는 집합이기 때문에 같은 수는 모두 제거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때 2분의 1도 4분의 2 그리고 6분의 3 이런 식으로 또 무한계 개수들이 다 맞습니다. 제거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닐까 혹시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박정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어디가 있네 1분의 2랑 2분의 4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방식 자체가 지금 1대1을 정확하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여기 지금 이런 2에 대응되는 숫자가 이 중에 몇 개가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이게 2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빼고 이게 1대1이 되도록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만들 줄 아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걸 메꾼다라는 의미는요. 그래서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어도 이 증명 수업에서는 이거를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되시면 이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업의 어떤 포커싱이 그런 쪽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갭을 발견하고 메꾸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그 수학의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거 틀렸잖아요. 이거 같은 숫자인데 다르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자, 얘기를 계속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혹시 지금 손 들고 계신 분들 계속 질문하시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질문하시려는 건가요? 박준현 선생님이나 박 선생님? 아니면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는 확신할 수가 있냐면 어떤 엄밀하게 어떤 얘기들을 보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는 거를 사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이 있어요. 1, 2, 3 땡땡땡. 정수가 있어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땡땡땡 유리수 있어요. 뭐 2분의 1도 있겠고 바깥쪽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그런 거였어요. 아, 당연한 거.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보았던 것. 그런데 저희가 이 바깥쪽에 참고로 실수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상도 루트 2, 파이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답변을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당화도 안 할 건데 세 번째 질문이 그거죠. 자, 이거 답변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것들은 다 1대1 대응이 다 있다라는 거가 위에 논지였잖아요. 퀘스천 1, 2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실수만 해도 같지 않겠느냐. 사나요? 어떤 오히려 지금 두 가지 어떤 이상한 거를 보고 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를 알고 있습니까? 이 대답은 yes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얘는 건방지게도 더 큽니다. 이때까지랑 달라요. 그리고 이거가 보통 그 뭐라고 일컬어지는 거는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할 겁니다. 그 칸토의 다이고널라이제이션 아르구멘트. 직무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수가 안 같아요. 1대1 대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실수가 더 크고요. 그리고 요것도 사실 이제 어떤 공부를 좀 더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뭐에 해당하냐면 이 개수는 카디널리티를 사실시합니다. 이 개수는 뭐랑 똑같냐면 2의 자연수 개수에 해당한다는 거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자연수의 개수보다는 큽니다. 이거는 숙제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어떤 어드밴스 스터디가 혹시나 되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엘리멘트래요. 정확하게 2의 이것승이 된다. 자, 이거는 일단 남겨놓겠고요. 네, 정선수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지식으로는 그 고등학교 때 지수함수를 배웠는데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여서 저거 n이랑 2의 n제곱이 그 같은 줄 알았는데 왜 저게 더 큰지 살짝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수함수가 언제나 더 크죠. 2의 x 생각하면 x보다 언제나 큽니다. 그림 생각해 보시면 혹은 진짜 미분해가지고 2의 x승 빼기 x 해가지고 해보시면 그 언제나 0보다 큽니다. 네. 물론 그게 충분한 정당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 사실 몇 개냐면 무한계거든요. 얘도 무한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리즈너블한 기호겠느냐라는 걸 생각해볼 포인트지만 오히려 이거는 그 아규먼트를 보면 왜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사실 이제 드러나 있고 사실 이거에도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긴 합니다. 네, 김정우 선생님. 네, 그 엑서사이즈 지금 주신 게 지금 생각이 난 게 그럼 결국 실수의 카디널리티라는 게 자연수에서 뭔가 있다 없다 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그 밑에 2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n의 카디널리티 아니 자연수의 카디널리티보다 크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칸토의 다이고널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보이는 건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고널레이션 아규먼트에서 이 소위 이제 컨트래딕션을 끌어내 이것도 저희가 이 수업에서 컨트래딕션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떻게 끌어내고 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그 어떤 방식에서 사실은 이것도 숨어 있기는 해요. 참고로. 근데 일단은 답은 함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이제 한 12분 안에 마치기 위해서 이미 어떤 얘기들을 제가 할지는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고 계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얘기가 왜 지엽적이지 않은 얘기일까요? 왜냐하면 다음의 질문 때문입니다. 퀘스천 4. 그리고 이거는 이름이 있죠. 연속체 가설. 자,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다 들어보셨나요? 이 연속체 가설이라는 문제는 자그마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요? 20세기에 들어가지고 데이비드 힐베르트가 수학자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이 문제예요. 수학의 어떤 근본적인 뼈대를 마련하는 것. 물론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던 공리라는 거를 인간이 원하지 않지만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근대 수학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은 이거죠.
어떤 집합이 존재하느냐. 어떤 사이즈를 만족하냐면 그 중간. 뭐랑 뭐의 중간이요? 자연수랑 실수. 저희가 저 그림으로부터 뭐를 알고 있냐면 자연수, 정수, 유리수까지는 개수가 다 똑같아요. 근데 실수부터는 달라진대요. 팩트로 처리를 할게요. 실수부터는 달라진대요. 그러면 중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어떤 무한대의 어떤 그게 등급이 다르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질문이 답이 얘는 증명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거를 수학자들이 보입니다.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인 거냐면 증명할 수 없음을 보여요. 뭘 보이냐면 반증할 수 없음을 보여요. 뭐라는 것이다? 공리라는 거를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가 수학적인 정답이에요. 믿기 싫으면 마세요도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우리가 어떤 공리계 하에서 어떤 옳고 그름을 선택할지를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갭들을 없애는 법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히. 그래서 그게 어떤 증명 기초 수업의 성격이라고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뭐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냐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뭐를 스터디 할 거냐면 내용은 바뀔 겁니다만 컨텐트 일단 저희가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면 언제 맞냐, 언제 틀리냐 이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이거를 맞다라고 얘기할 거고 언제 틀리다고 얘기할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의를 못 거는 기준을 걸어야 될 겁니다. 맞죠? 이거를 논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먼저는 적어도 필요한 과정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과정이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과정이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중에서 특별한 함수들로서 그러니까 함수를 포함해 가지고 어떤 관계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이제 요 정도 얘기하면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 사실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할 얘기들은 이것저것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다시 강조하지만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팩트로 이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오늘 한 얘기를 되게 정리하면 이거 그림 그려놓고요. 자연수랑 정수랑 1대1 대응되고 정수랑 유리수랑 1대1 대응되는데 실수랑은 안 되고 그 중간에는 공리래. 5분이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어떤 이제 배워야 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어떤 이것들을 서술하려고 하면 내가 서술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가 이 수업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남들도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단지 나는 내 방식으로 생각할 때 그게 설득력을 갖도록 어떤 문장들을 적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갭 있으면 안 봐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아규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1분의 1이랑 2분 4랑 같잖아 라고 하면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틀렸으니까. 그랬을 때 뭐를 사실 줘야 되는 거냐.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해도 전혀 논리적으로 허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떤 가장 이제 초심자들이 어려워하는 스텝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이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기술하는 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자체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거. 이거는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실제로 해보면서 틀리면서 배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로요. 그 틀리는 것도 되게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틀렸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과제는 슬랙에다가 끝나면 올려드리겠고 다음 수업은 언제냐면 2월 7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설이라 가지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 주간이 다변수 미적분학 첫 시간이라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번은 2월 7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내용들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나 피드백이나 어떤 여타 사항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박수현 선생님. 이거는 수업이랑 그렇게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책을 따로 읽다 보니까 증명이 디피니션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글을 써나가는 것들은 좀 할만한데 좀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특정 수식들이 리스트 오브 바운드 같은 거 증명할 때도 여러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데 뜬금없이 수식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증명 약간 번쩍인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 칸토 같은 게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약간 뭔가 내가 디피니션하고 이전에 있던 시어램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시어램들을 푸는 방법이 아니라 약간 어떤 번뜩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푸는 것도 여기서 포함이 되나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평생을 해도 못 풀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만약에 숙제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된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수업의 성격을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갭들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그것들을 메꾸는 것 자체를 포커싱해서 훈련을 한다이고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도 당연히 저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아주 조그만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그냥 아주 작은 어떤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요. 그래서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하자 정도이고 적어도 이 수업을 이제 연습을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 선생님. 그 증명 오늘은 나오진 않았지만 증명도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거짓이라고 했을 때 모순이 일어나는 거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배중률이라고 하나요? excluded middle. 증명 방법에 대해서도 공리가 있나요? 증명 방법에 대해서도 공리가 있지는 않지만 방법론들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이제 귀유법이 있고 어떤 대우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이제 뭐가 맞고 그르고를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옳고 그름 자체에서 이제 공리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공리가 세워지고 나서 옳고 그름이 있는 거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공리를 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집합론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적어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뭐 귀주법이나 배중률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은 뭐 옳지 않다. 항상 그 직접 증명,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구성주의적 저도 증명?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진리표로 세우게 되면 그런 어떤 논란들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공리랑 무관하게. 네, 그 장혁수 선생님. 네, 이거는 오늘 수업 내용이랑 관련한 질문인데요. 그 위에서 수열을 저렇게 대각선으로 배열을 해서 셀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셀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연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랑 동일한 말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연수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할 때 1, 2, 3, 4 이렇게 쭉 가는 것들을 1에 대응되는 게 뭐고 2에 대응되는 게 뭐고 3에 대응되는 뭐고 하는 게 카운팅을 하는 관점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지금 대각선으로 표현한 거 이외에도 지금 이 유리수들을 자연수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도 그렇죠. 증명 가능한 그렇죠. 거네요. 1대1 대응 함수 찾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함수가 몇 개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어떤 걸 하나 찾으려는 거를 목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까 밑에 이제 컨티넘 하이포테시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뭔가 증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증명될 수도 없고 뭐 부정될 수도 없다 그렇게 결론 내려서 뭐 공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서 수학적인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가장 밑바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원했고 좀 더 인간의 입장에서 사실 이런 어떤 공리를 도입하지 않고 할 수 있기를 원했던 그거가 다른 의미에서는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어떤 공리 하에서 로컬라이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그 공리의 선택은 유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그거를 가르쳐 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리를 도입하면 전혀 다른 수학계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단적인 예가 유클리드 기하랑 저희가 이제 입시 때 공부를 했었던 것과 비유클리드 기하는 서로가 모순이 없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공리가 달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내각압이 180도여도 되지만 아니어도 돼요. 그럼 뭐만 질문하면 되냐면 네가 선택하는 공리가 무엇인데? 라고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거죠. 야, 삼각형의 내각이면 180도가 아니래. 모순이 아닌 주장인 거예요. 전혀. 근데 거기서 물어야 되는 건 그럼 어떤 공리기에 하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냐?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기준을 주는 점에서 어떤 수학의 출발점이 공리에서 출발한다. 라는 거를 주는 점에서 어떤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조은 선생님.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떤 공리가 수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러니까
직관과 많이 다른 공리들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아, 질문하신 건가요? 그게? 네네. 굉장히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수학에서 공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을 따르냐면 보통 이게 어떤 소위 추상대 수학, 앱스트랙트 알제브라의 어떤 구체적인 공부하는 방식 그 자체이기도 한데 구체적인 관찰들로부터 추상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보통 수학 공부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보통 공리는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는 견제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시들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아닌 다른 경우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견제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이 적어도 합의점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런 예시들을 실질적으로 포괄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그런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그런 어떤 명제가 되게끔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아닙니다. 혹시나 이제 그러면 내가 그냥 공리 세워가지고 내 수학을 전개하면 되겠네. 틀린 말은 아닌데요. 보통 수학에서 공리가 의미 있게 인정받는 그 과정은 결코 수학 쪽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이 어떤 공리를 선택하고 아니고라는 거는 결코 쉬운 이슈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무나 도입해도 되지만 그게 아무거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대 선생님. 네, 저 연속체 가설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 안 할 수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공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 사이에 있는 거를 있다고 바로 되고 없다고 바로 되고 마음이란 건가요? 공리를 세우면?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 공리계는 네. 이걸 있다고 받아들일래. 내 공리계 이걸 없다고 받아들일래.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내 세계관에서는 사각형의 내각형은 180도라고 할래. 내 세계관에서 사각형의 180도는 180도가 아니라고 할래. 뭐 그러든가 네. 말든가 하는 거예요. 둘이 모순이 그러면 아니고. 네. 네네 그러니까 자연수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무한이랑 셀 수 없는 무한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셀 수 없는 무한이 가장 큰 무한인 건가요? 그거보다 더 큰 무한대는 없나요? 뭐를 보이실 수가 있냐면요. 저 엑서사이즈 1이 만약에 근데 이거 수학 숙제 아닙니다. 참고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를 또 나중에 적어도 할 거냐면요. 아무 집합이나 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제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어떤 디스커션 기준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뽑아요. 저 이 어떤 조건도 주지 않았습니다. 뭐를 보일 수 있냐면 어떤 집합을 뽑아도 그거보다 더 큰 거 언제나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가능한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크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큰 게 있거든요. 네, 김현준 선생님. 네. 아까 대각화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든 게, 그러니까 자연수랑 어떠한 양의 유리수를 1대1 대응시킨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양의 유리수를 자연수에 대응한다는 거는 카운팅을 한다는 거고, 저는 그냥 일종의 어떤 자연수 숫자로 된 이름표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양의 유리수를 골랐을 때, 이게 어떠한 자연수 이름표를 갖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어떠한 자연수 이름표가 있을 때 그게 붙여져 있는 그 유리수가 뭔지를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유리수를 골랐을 때 그게 어떠한 자연수로 대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아까 1분의 2랑 2분의 4 같은 거는 같은 수인데 다른 자연수 이름표가 붙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떠한 여러 개의 자연수 이름표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일반화된 어떤 규칙이 존재한다면 이거를 다 하나씩 다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식에서 분명히 오류가 있고 같은 게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인덱스에서 대응되어지는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를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참이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 두 개 사이 1대1 대응 함수를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 의미에서. 근데 이게 사실 결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사실 훈련을 거치면 그러니까 이걸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선입관대 이 수업에서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보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훈련을 좀 하고 나면요. 근데 뭐는 어렵냐면 이걸 진짜로 만들어라. 이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좀 얘기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그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도 사실은 각자한테 남겨놓고 싶은 어떤 부분 중에 하나고요. 어떤 각자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선까지만 주장하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진짜로 이거 콘크리트하게 보고 싶다. 어떤 그 선까지 보는지 이것들은 다 좀 다른 결들이 됩니다. 자, 그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숙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숙제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그 명확해질 건데요. 오늘 한 수업에서 논리적인 갭을 10개 찾으십시오.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갭을 찾으셔가지고 그 갭을 슬랙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은 이걸 하신 분들이 한정해가지고만 줌 링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슬랙에다가 올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 이 일부러 레코드로 이것 좀 남겨놓는데 슬랙이 3개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불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3개월 있으면 이 레코드가 사라지거든요. 어떤 올리신 글 자체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올리신 다음에 가능하면 어떤 유튜브 댓글에다가 그것들을 좀 약간 정리해가지고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해주십사 하는 건 아닙니다. 권장사항 정도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3개월 후에 본인이 남기신 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과제를 어떻게 받겠냐면 그 슬랙에다가 적으신 걸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다 파악하고 있기에는 너무 지금 수강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이메일들 아시죠? 그래서 제 이메일들로 본인이 어떤 그 발견한 거를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보고 만약에 필요한 선에서는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매 어떤 과제들은 기본적으로 슬랙에다 그냥 올리시면 되는 거기는 한데 저한테는 이메일로 그 똑같은 내용을 복붙해가지고 그냥 주시면 됩니다. 어떤 어떤 미사일구 필요 없고요. 그냥 어떤 내가 이렇게 지금 피드백을 했다. 요것만 필요하고 그 줌 링크는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다시 드리겠다는 겁니다. 말이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오늘 했던 이 노트는 슬랙에다 올려드릴 테니 이 노트에서 논리적으로 갭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본인 입장에서 10가지 찾을 겁니다. 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격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갭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떻게 메꾸느냐 약간 그렇게 훈련이 된다는 거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